제일 중요한 이제 용어가 나왔네요. 사띠. 사띠는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사띠의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기억이라는 정의가 맞아요. 맞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사띠를 알아차림, 무슨 마음챙김, 뭐 관찰, 주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를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띠는 기억이에요.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근데 과학자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의사들. 사띠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사띠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좋은데 왜 아라한도 안 되고 수다원도 안 되고 그럴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뒤에 사띠 뒤에다가 빠자나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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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자나띠라고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알아차림, 그 지혜, 아는 것, 그것은 빠자나띠예요. 그게 엄밀히 따지자면, 정의를 하자면. 근데 그 두 개를 섞으자니 너무 수행에서는 실질적인, 실참에서는 거추장스러워요. 그냥 단지 알아차림으로 그냥 그것만 써도 그 안에 이미 기억도 들어있고 알아차림도 들어있어요. 알아차림 안에는. 그래서 굳이 우리는 그거를 그냥 기억이네, 뭐네,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단지 그냥 처음 수행 시작할 때는 알아차림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지켜볼 때는 이 알아차림이 아니라 관찰로서 그게 드러나요. 나 관찰하네? 알아차리는 게 아니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안다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뭐랄까 진행이 되면 관심이 계속 가요. 법에 대해서. 이제 사띠가 알아차림도 아니고 지켜보는 것도 관찰도 아니고 관심인데 사띠는 또 관심이네?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안다고. 정의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띠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그냥 처음에는 알아차림이라는 그것, 뭐 마음챙김도 좋고요. 대상을 알아차린다. 대상을 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다투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곧이. 나중에 본인 스스로 압니다. 나중에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수행을 하면서 뭔가가 조금씩 통찰지가 나면서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요. 그 이해가 계속해서 새록 일어나요. 이해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해를 기억하는 거라고. 또 달라졌잖아요. 사띠에 대한 용어가. 그래서 사띠의 용어는 그냥 알아차림으로 가도 무방하다. 그게 훨씬 더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괜히 뭐라 그럴까. 누가 또 분명히 시비 걸 거예요. 그 알아차림 그거 사띠 그거 알아차림 단어 정의 아니야라고 네 그냥 예 본인 스스로 뭐 본인 할 거 하세요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좀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알아지는 대로 이제 들리는 대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통으로 이제 이렇게 인식하라고 하셨을 때 그게 사실 뭐 알겠는데 막상 하려니까 이제 막 자꾸 그 들리는 대로도 집중하고 그렇죠. 알아지는 것도 그걸 쫓아가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약간 제가 원래 뭐든지 생각을 하다가도 호흡에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호흡에 의지하면서 명상을 이제 좀 이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서 그 알아지는 거를 이제 제가 무슨 만약에 명상하다가 생각을 하는 줄 알다가 생각하고 있었네 그러면은 다시 호흡으로 가잖아요. 그거 대신에 생각하고 있었네 하고 지금 이제 알아지는 대로를 호흡 대신에 거기다가 적용을 하니까 제가 그때 마침 이 개념이라는 게 또 이해가 됐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나 물으면 이미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지? 그러면 이미 대상이 있다고요. 근데
뭘 알고 있지 하면은 딱 한 가지만 떠오르는데 그냥 지금 그 알아지는 대로 딱 그걸 주문처럼 이제 약간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그 소리랑 다 엉덩이 감이랑 같이 이제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맞아요, 저한테는 편했어요, 그게. 맞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아는 마음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은 다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을 보면, 아는 마음을 알면 거기엔 다 대상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주문처럼 해도 상관없어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러면 대상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구나, 아는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좀 더 한 번 더 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줄 알면 돼요. 여러 대상이 있다라고 그것까지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러한 줄 아는 거예요. 한 번 더 일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한 번 이렇게 그렇게 줄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먹는 거지 실질적으로 크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분리가 돼요. 사티 사마디도 더 생기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마음 작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바디 스캔할 때 예를 들면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알아차립니다.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봤거든요. 진짜 모르는 줄 알고. 근데 지금은 엉덩이를 느껴보세요 할 때는 제가 느끼는 그 어떤 에너지가 자꾸 가요. 그쪽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이게 의식적인 에너지가 저는 간다고 느끼거든요. 엉덩이 쪽으로 간다고요? 그 느낌 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에너지가. 그건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근데 실제에서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표현하면은 맞아요. 근데 에너지가 간다, 또 의도가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만 에너지가 그리 간다, 그거는 좀 생각이 좀 뭐랄까 만들어낸 것,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모두가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서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발가락을 잘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알아차리겠는데 세 번째 발가락을 일부러 움직여서 여기가 세 번째 발가락이지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자꾸 이제 뭘 알아차리다면 자꾸 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를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오는 거 가는 건 익숙한데 들어오는 게 더 애가 쓰이는데 편하다고 하는 그렇구나. 그럼 오늘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게요. 지금 수행하시는 방법이 조금 힘을 많이 쓰세요. 들어보면 일부러 막 찾아다니잖아요. 뭔가를 만들고 움직이고 좀 발가락을 세 번째 발가락 잘 안 움직이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지? 바디 스캔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것도 수행 방법이. 못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디 스캔 하실 때 바디 스캔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다른 데로 주의를 딴 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요것만 계속 알아차린다 싶으면 차라리 호흡을 보는 게 나아요. 사마타 수행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이거 막 하루 종일 볼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 하다가도 가서 밥때 안 됐나? 그런 생각도 날 거고. 집에 잘 있나? 내가 가스불을 안 껐나? 이런 생각도 날 거고. 소리도 들릴 거고. 그럼 마음의 주의가 지금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다시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현재 알아차리는 대상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거. 근데 대상이 없다 싶으면 마음의 느낌을 봐요. 차라리 이 몸의 이것보다도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지금 내가 지금 뭔가를 원하나? 뭔가 대상이 가령 요 엉덩이의 감각이 좀 통증이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통증을 싫어하나? 아니면 편안하게 보고 있나?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령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에피소드를 얘기 드리자면 이것도 웃긴데 샤오민에 처음 이제 수행하러 갔어요. 수행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수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수행하는 게
지금 뭐 수행은 이해하는 거다 이런 거를 설명이라도 듣잖아요. 그냥 없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수행 뭐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좌선을 해래요. 엉덩이는 아파 죽겠는데 그냥 그 더운 날씨에. 근데 사유도께서 통증이 있을 때 그 싫어하는 마음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화가 나요. 그 말이. 아니 짜증나 죽겠는데 그놈이 그놈이지 뭘 보라는 거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 막 아파 죽겠지. 짜증은 나지. 사유도 그 말이 더 짜증 나지. 아이 그 짜증 나는 놈이 그놈이 그놈인데 뭘 보라는 건지.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래도 뭔가 있겠지. 사유도가 그 짜증 나는 마음 보라는데 한번 보지 뭐. 근데 마음을 그렇게 탁 돌려 먹으니까 보는 마음이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짜증 나오는 마음은 굉장히 짜증 나는데 이 보는 마음은 굉장히 평온해요. 야 신기하다. 마음이 뭐 평온한 마음도 있고 짜증 나는 마음도 있고 막 그러네. 그러면서 사야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해졌죠. 이제 신심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이 맞구나. 내가 오해한 거지. 내가 그만큼 이해력이 없는 거지. 사야도께서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보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보라고 이제 계속해서 막 그 말 인터뷰하면 뭐 아는 마음 얘기하고 보는 마음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한번 보이기 시작하니까 보여요. 아 이게 있구나. 있구나. 밥 먹으면서도 막 그 탐심이나 이런 걸 먼저 보라고 그러잖아요. 밥을 막 부는데 냄새 때문에 너무 배고프고 더군다나 그거는 저녁도 안 주니까 배는 고파지고 이게 또 갖고 와서 바로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찬팅행 같은 거 해야 돼요. 뭔지도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막 먹고 싶은데 한데 사야도께서 또 뭔가 법문을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먹고 싶은 그런 탐심을 먼저 봐라. 탐심을 보는데 또 보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렇게 몇 번씩 경험하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 보는 마음이 원래 있는데 그 탐심하고 딱 붙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요. 그걸 떨어뜨려 놔야 돼요. 계속해서 이걸. 근데 처음에는 이제 지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지만 아직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알아차림 하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러니까 바른 알아차림, 쌈마사띠가 되면 바른 알아차림이 되면 쌈마사마디, 사마디는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안 생길 수가 없다니까. 함께 쌍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쌈마사띠, 쌈마사마디, 사띠사마디가 생기면 관찰이 쉬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성질대로 이게 분리가 돼요. 그 성질 그대로 서로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그걸 각각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마음은 이 작용이 있고 이런 작용들이 여러 개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띠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가짐. 지켜보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근데 일부러 생기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띠사마디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면 이해가 돼요. 이게 본래 있는 건데 지금 내가 못 보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그 이해가 있으면 이제 쉬워요. 이제 그냥 생각 하나에 그냥 뚝뚝 돼요. 생각 하나에. 조금 근데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바로는 안 되고 조금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여러 가지 대상을 동시에 알아차리라. 그 주문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지금 벌써 두 가지가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알려 그러면 집중을 100%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거는 집중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안 써요. 그거는 집중이 풀렸다라고 차라리 표현하지. 근데 집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그렇죠. 성질이. 근데 흔히 우리가 집중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요걸 말하잖아요. 집중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한 가지 이렇게 집중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상태는 집중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집중을 강하게 하지 말라.
집중을 하게 되면 텐션이 생기면서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을 차라리 그러니까 100% 집중을 하지 말고 집중을 풀어라. 풀어서 집중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면 알아차리는 자체가 그렇죠. 거기에 집중이 들어 있어요. 집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집중이 들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이라는 그 용어를 쓰게 되면 네. 우리가 아는 그 집중의 뉘앙스는 뭐예요? 요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냥 집중이라는 단어를 저희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100% 집중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대상을 이미 알아차린다면 집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집중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나친 집중을 그렇죠. 하면 텐션이 생기고 예. 사실은 실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네, 그저 편안함. 보는 예. 거예요. 그저 그냥 터치하듯이. 네. 그냥 터치하듯이. 이게 본인 스스로가 다 이제 뭐라 그럴까 경험이 돼요. 본인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본인 스스로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중이 풀리고 대상들이 막 일어나 이렇게 알아질 때 배구에서 그 토스라 그러나요? 그냥 가볍게 이 터치 요거더라고요. 요렇게 저는 느꼈어요. 그냥 터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 전에는 어떻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대상에 가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 아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힘을 썼구나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요 터치 이렇게 아주 간이해. 그렇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껴져요. 본인이 또 가까이 또 다르게 또 느낄 수 있겠죠. 다른 방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가볍게 그런 식으로 느낌이 옵니다. 처음에 이거 인터뷰 할 때는 지금 스님만 계속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약간 대상을 이제 이제 마음이 좀 풀렸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움직이는 것도 같이 오케이. 예.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볼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에어컨을 만약에 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에어컨만을 볼 수는 없어요. 주위 것까지 다 보여요. 그죠? 근데 에어컨이 선명해요. 왜 그럴까요? 이걸 보려고 지금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명해요. 근데 사티 수행을 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집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실 필요 없이 단지 전체가 보여지는 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 문까지 보이거든요. 저쪽 회장님도 보이는 것 같고 이 전체가 그냥 보여지는 현상으로서 그냥 있구나라고 인지하면 돼요. 이 현상으로서 있구나. 소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명칭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다 뭐 에어컨이다 카메라다 뭐 방석이다 무슨 뭐 서랍이다 명칭 붙일 필요 없이 그냥 알면 이미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보여지는 현상으로서 그냥 보이는 줄 알면 돼요. 소리 같은 경우도 뭐 새소리다 매미소리다 무슨 개가 짖는구나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하면 새소리인 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그 새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아직 그 생각을 보질 못할 뿐이지. 나중 가면 사마디가 깊어지면 단지 소리로가 알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더 깊어지면 단지 어떤 게 있다고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명칭 붙일 필요가 없어요. 명칭 붙이지 말라고 해도 이미 명칭 붙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명칭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보여지는 그 자체로 보이는 줄 알면 되고요. 소리도 뭔 소리다 뭐 새소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소리도 그냥 그 여러 가지 소리지만 한 가지 현상으로서 알면 더 좋아요. 그 안에는 이미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그거를 한 가지 현상으로서 알면 좋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냄새도 뭔 냄새다 하지 마시고 냄새를 있는 그대로 봐라 해가지고 청국장인데 요거는 어느 집 청국장이 들어갔고 뭐 마늘 찐마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냄새로서 그냥 냄새가 그냥 현상으로서 있구나라고 냄새 맡는 줄 알면 되고요. 맛도
단지 그냥 맛을 느끼는 줄 알면 돼요. 맛있다, 뭐 그렇다고 이게 맛있는 음식을 오 맛있네라고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죠. 안 들 수가 없어요. 마음은 이미 그렇게 겁나게 빨라서. 근데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면 돼요. 그때 또 중요한 건 마음을 보면 더 좋죠. 맛있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마음의 느낌에 변화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변화 그런 것도 봐도 좋고요. 몸의 감각도 이런 몸에 느끼는 줄 감각이 있는 줄 알면 돼요. 아프다, 뭐 간지럽다 그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생각은 나 있겠지만 최대한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생겨나는 대로 그냥 인지하시면 돼요. 정리가 좀 되나요? 네. 또 다른 거. 맞습니다. 다 됐나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거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을 동시에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려면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미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면 마음가짐도 바르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대상도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작용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작용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그리고 더 좋은 건 보이는 줄 알면 더 좋아요. 들리는 줄 알면 더 좋아요. 그 줄.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 표현은 쉽게 했지만 대상,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아직 그 힘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아시겠죠?